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지주회사의 IR을 담당하고 있는 박철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신한금융지주회사의 2025년도 1분기 실적 발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실적 발표에는 그룹 CFO 천상현 부문장, 그룹 CSO인 고석헌 부문장, 그룹 CRO인 방동건 파트장, 신한은행 CFO 이정빈 그룹장, 신한카드 CFO 박혜장 그룹장, 신한투자증권 CFO 장정훈 그룹장, 그리고 신한라이프 CFO 주성환 그룹장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순서는 작년 7월에 발표했던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 대한 이행 경과 및 금년도 방향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25년도 1분기 경영실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마무리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상현 부문장의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에서 오늘 공시한 2025년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계획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2024년 말 기준 이행평가와 당초 수립한 목표 적정성에 대한 진단, 그리고 새롭게 설정한 2025년 기준 단기 목표와 달성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먼저 2024년 실적을 돌아보면 그룹 ROE는 비은행 그룹사의 손익 감소로 전년 대비 하락가 있지만 CET1 비율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매분기 13% 이상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매크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CET1 비율의 민감도를 고려할 때 관리 수준이 다소 타이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주주환원은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을 통해 2024년 말 주식수를 5억 주 미만으로 감축하였고, 이를 통해 주주환원율을 40.2%로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설정한 2027년까지의 목표는 유지하되 기업가치 재고 계획 달성의 원년이 될 2025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은행의 안정적인 수익과 비은행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ROE를 전년 대비 50bp 이상 개선시키겠습니다. 둘째,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자본 여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CET1 비율 관리 목표를 기존 대비 10bp 상향시킨 13.1% 이상으로 유지하여 시장 변동성 확대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절대적 저평가 상태인 현재 PBR 수준에서 주주가치 제고에 더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자사주 취득 소각을 중심으로 보다 속도감 있는 주주환원을 추진하여 2025년 주주환원율을 42% 이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25년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비은행의 구조적 개선, 자산의 효율적 관리, 평가 보상 연계 등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구동 체계를 통해 실행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2025년 1분기 말 기준 기업가치 재고계획 이행 수준을 담아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매 분기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부터 2025년 1분기 경영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실적 하이라이트입니다. 2025년 1분기 그룹의 CET1 비율은 전년 말 대비 21bp 개선된 13.27%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바젤3 규제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룹 차원의 RWA 경감 노력과 함께 은행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성장한 손익에 기인합니다. 이렇게 잘 관리된 CET1 비율을 기반으로 오늘 이사회는 2025년 1분기 현금 배당금을 전 분기 대비 30원이 증가한 570원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상반기 중 취득 예정인 6,500억 원 중 3월 말 현재 2,857억 원을 취득 완료하였고, 이 중 전년에 발표한 1,500억 원은 4월 말에,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 취득 완료 후 6월 말까지 전량 소각 예정입니다. 2025년 1분기 그룹의 당기순이익은 영업외 부문에서의 일회성 요인이 소멸되고 이자이익이 견조하게 성장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1조 4,88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룹의 CET1 비율은
자사주 취득 규모가 전년 대비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된 RWA와 안정적인 단기 순이익을 바탕으로 전년 말 대비 21bp 개선되었습니다. RWA는 바젤3 등 규제 영향으로 전년 말 대비 5.4조 원 증가했지만 적정한 원화대출 성장과 함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 그룹 차원의 RWA 경감 노력이 더해지며 전년 말 대비 3.1조 원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내부 효율화와 전략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산과 부채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그룹의 손익입니다. 그룹 당기손익은 영업외 부문에서의 일회성 요인 소멸과 함께 이자이익이 성장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요 관리 지표인 ROE와 ROTCE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포인트씩 상승한 11.4%, 12.9%를 기록하였습니다. 항목별 상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이자이익입니다. 그룹의 이자이익은 시장금리 하락에도 수익성 자산 성장에 따른 평전 효과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은행의 원화대출은 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년 말 대비 0.4% 성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NIM은 원화대출을 포함한 이자자산 수익률이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하며 전분기 대비 12bp 하락하였지만 수익성 관리기조 속 적정 자산 성장과 유동성 예금의 계절적 유입으로 조달 측면의 압력이 해소되며 전분기 대비 3bp 개선되었습니다. 그룹 NIM 역시 은행 NIM 확대를 바탕으로 분기 중 5bp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이자이익입니다. 그룹 비이자이익은 수수료와 보험 관련 이익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고객 기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해 증권 수탁 수수료는 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주식 거래 대금이 축소되며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을 중심으로 펀드 방카 판매 수수료가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자금융 관련 수수료가 전년 동기, 전 분기 대비 모두 성장했다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직전 분기 대내외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크게 부진했던 유가증권 및 외환 파생 관련 이익은 시장금리 하락 등을 반영하며 경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보험 관련 이익은 전년도에 있었던 보험 영업 활성화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안정적인 수준에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판관비와 대손 비용입니다. 그룹의 판관비는 전년 동기 대비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영업이익 경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37.3%를 기록하였습니다. 대손 비용은 부동산 PF와 관련된 추가 충당금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사이클을 반영한 경상 충당금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룹의 명목 대손 비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3bp 상승한 41bp를, 경상 대손 비용률은 8bp 상승한 38bp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PF와 관련된 대손 비용은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겠지만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 증가와 함께 취약계층 고객들의 어려움 역시 지속적으로 커질 것을 고려하면 대손 비용은 그 규모와 회복 시기에 있어서 당초 예상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기존에 충분히 확보해 놓은 손실 흡수 여력과 함께 건전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당초에 수립했던 경영계획 범위 내에서 잘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와 14페이지까지는 그룹 자산 건전성 지표와 손실 흡수 여력 등을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그룹사 및 해외 사업 손익입니다. 신한은행은 견고한 이자이익과 함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통해 수수료 및 유가증권 관련 이익 역시 개선되며 그룹의 전체 실적을 견인하였습니다. 신한카드와 캐피탈은 규제 영향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함께 여전히 높은 금리 환경 속 조달과 대손 측면의 압력이 계속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IB 수수료 등
탑라인을 중심으로 경상 수익력을 점차 회복하고 있고, 신한라이프도 전년에 이어 안정적인 킥스 비율을 바탕으로 꾸준한 실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책준형 신탁 부동산 사업장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을 대규모로 적립하며 적자를 기록했던 자산 신탁은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룹 해외 사업 손익은 금년에도 베트남과 일본을 중심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디지털 지속 가능 경영 활동 실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16페이지는 그간 매분기 게시해왔던 주요 디지털 지표에 대한 내용이고, 17페이지는 최근 시장에서 관심이 많으신 제주은행 ERP 뱅킹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8페이지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 녹색금융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당사의 포용 상생금융 실적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는 그룹사별 재무 현황과 상세 손익, 운용 및 조달 현황에 대해 기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와 대내외 산재에 있는 여러 난관들로 인해 내수와 수출 부진, 기업 투자 위축, 저성장 고착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자금 중개자로서 정책 당국과의 공조 아래 단순히 위험을 회피하는 수동적 중개자가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생산적인 자금 배분으로 당면한 국가 경제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당사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밸류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고객의 신뢰와 단단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시장과 약속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질문이 있으신 분은 순차 통역이 제공되니 순차 통역이 진행되는 동안 잠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HSBC 원재웅 연구위원이십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실적 내주시고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룹 NIM입니다. 저희가 연간 전망할 때 올해 한 7에서 8bp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보다 그룹 NIM이 한 5bp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어서요. 혹시 올해 NIM 전망을 좀 다르게 좀 변경하시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올해 NIM이 어떤 모습으로 갈 걸로 좀 예상하시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아무래도 건전성이 좀 악화되는 모습이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전 은행에서 나타나고는 있는데 NPL 커버리지 레이쇼가 이번 분기에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143%에서 129%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NPL 커버리지 레이쇼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정도 수준을 유지하실 수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전망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NIM 전망하고 지금 건전성 관련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NIM은 은행이 거의 주축인 만큼 은행 CFO께서 NIM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전성에 대한 부분은 저하고 저희 그룹 CRO 같이 이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신한은행 CFO 이정빈입니다. NIM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은행 기준으로 1분기 NIM은 전분기 대비 3bp 상승을 했고 그룹은 이제 5bp가 상승을 했습니다. 1분기 NIM이 이제 당초 예상보다 상승한 그 이유로는 먼저 이제 대출 쪽에서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대출 쪽의 이문율은 계속 하락되는 추세는 있습니다. 다만 성장 규모를 이제 적정 규모로 성장을 하겠다 죄송합니다.
성장 규모를 적정 규모로 성장을 하면서 대출 쪽 이문율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를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달 쪽에 성장 규모를 조정하면서 조달 비용을 좀 감축을 한 효과가 있습니다. 유동성 핵심 예금도 좀 증가했고, 전체적인 조달 규모를 좀 줄임으로써 조달 비용이 감소된 영향이 결국은 이제 1분기 NIM이 상승한 영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이후의 NIM 전망에 대해서는 1분기 관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시장 금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앞으로 좀 더 하락할 가능성,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장 금리 하락 영향을 받아서 NIM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쪽에서, 대출 쪽에서 이문율이나 마진율 하락을 최대한 방어를 해 나가면서 결제성이라든가 유동성 예금,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조달 기반한 영업을 좀 강화하면서 조달 비용도 타이트하게 관리해 나가면서 NIM 하락폭을 최대한 방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은행 CFO께서 NIM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질문 주신 것처럼 올해 이제 금리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NIM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우리 1분기 때 마진이 좀 올라간 부분은 원래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통상적으로 1분기 때는 마진이 좀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시장 금리의 그 기준 금리의 전망이라든지 전체적인 방향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아마 그 저희가 아까 대손 비용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NIM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하락의 그 기울기가 조금은 더 완만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버리지 레이시오 건전성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버리지 레이시오 수치가 아마 최근 한 1년, 2년 사이에 가장 좀 낮은 레벨인 것 같습니다. 이 커버리지 숫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그 신용 사이클 자체가 계속해서 조금 안 좋아지고 있고, 또 그런 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고정이하 금액이 저희 예상보다는 조금 빠르게 늘어나는 게 시장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당금 쪽에서 보면 저희 PT자로 14페이지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충당금을 할 때 보면 매 분기 연말에 보면 상매각을 하는데 최근에 상매각 조건이나 가격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번 3월 말에는 은행 같은 경우에 평소에 했던 상매각 규모보다는 조금 전략적으로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커버리지 레이셔가 조금 빠졌다고 보는데요. 저희 그룹에서 계속 강조해 드렸지만 저희는 선제적으로 손실 흡수 여력을 쌓고 가겠다라는 원칙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 1분기 말의 커버리지 레이셔가 거의 바텀 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에 걸쳐서 오히려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그룹 CRO입니다.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커버리지 레이쇼를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년처럼 비슷한 규모의 상매각을 했다면 지금 현재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좀 높게 좀 180% 정도 수준으로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의 목표는 아마 3분기 정도면 190% 정도, 그다음에 4분기, 금년 말 정도면 2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지금 현재 저희 목표고요.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NH투자증권의 정준섭 위원입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첫 번째는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올해 주주환원율 목표 42%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세우셨던 이제 목표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이제 주가 수준이나 아니면 뭐 다른 회사 주주 환원 수준에 비하면은 다소 낮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비율 개선폭도 이제 생각보다 크고 해서 혹시 이제 27년 목표 환원율 50%를 향한 이제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경쟁사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감액 배당 이제 실시할 예정인데 혹시 우리는 어떠한 이제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정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잠시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주주환원율의 레벨하고 속도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42%는 뭐 저희가 목표를 했지만 42% 이상이라는 미니멈 라인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서는 좀 속도감 있게 하고 있는데 역시 시장 밸류에이션이 현저히 또 낮게 가고 있어서 뭐 주식 숫자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던 목표보다는 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도 말씀드렸지만 좀 속도감 있는 주주 환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전체적인 손익이라든지 시장 상황을 봐서 저희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자사주 소각을 중심으로 한 주주 환원에 대한 속도는 올릴 의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2분기, 3분기를 거치면서 어떤 손익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사회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현재 판단으로는 현재처럼 현재의 저평가되어 있는 PBR 수준을 생각한다고 하면 자사주는 조금 더 빠르게 매입을 속도를 올리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상반기 실적 발표할 때 다시 하반기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주 환원에 대한 변화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액 배당 말씀 주셨는데요. 공교롭게 오늘 뭐 최근에 뉴스를 보면 당국에서 감액 배당에 대한 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이제 그 다른 곳에서 이제 감액 배당 발표를 했을 때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가볍게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감액 배당할 재원도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할 때 고려했던 부분이 개인 투자자 외에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뭐 법인 투자자라든지 투자자별로 해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고민 사항도 있었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고려할 포인트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먼저 이렇게 하기보다는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천천히 좀 보자라는 차원으로 검토를 마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감액 배당에 대한 어떤 실시 계획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어떤 뭐 감독 세제 당국에서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의 동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의사결정할 예정이고요. 뭐 감액 배당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졌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또 있네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김도하 위원입니다. 김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밸류업 정책 업데이트 해주신 부분 유심히 잘 보았는데요. 제가 혹시 맞게 이해한 건가 싶어서요. 저희 CET1 목표치를 10bp 상향하여 13.1%로 이제 제시해 주신 게 어떤 회사의 내부적인 자신감을 표현해 주신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당국에서 벌써 4월 달에도 기업 대출 지원에 대한 요구가 좀 있었고 그런 요구는 연중 혹은 내년 가면서 더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저희 실적도 그렇고 업종 전체적으로도 은행 중소기업 연체율 올라오는 거나 팩트셋 보니까 카드 연체율 저희 올라온 것도 생각보다 상승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 환경까지 고려하면은 뭐 수출 기업들 어려움이나 이런 거 고려하면 이런 건전성 악화의 사이클이 저는 조금 더 예상보다 오래 갈까 봐 염려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 어떤 자본 여력에 대한 자체적인 허들을 직접 높이신 게 원활한 주주환원을 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될까 봐 좀 미리 우려가 돼서요. 이게 그냥 저희가 13.1 이상을 유지하도록 뭐 노력하겠습니다의 어떤 의지만을 의미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넘어야 계획대로의 환원이 이행된다는 어떤 전제 조건으로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앞서 말씀드린 기업 대출 지원에 대한 요구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략하셨던 것 이상의 대출이 일어나게 될 경우 이에 따라 예기치 않게 RWA가 증가할 경우 어떻게 CET1 관리를 하실 수 있을지 내부적인 그런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 중에 이제 자신감 표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그동안에 돌아보면 저희가 CET1 비율을 계속해서 13% 이상으로 잘 관리해왔고 또 저희 올해 1분기 이렇게 그 CET1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자산 성장을 하면서도 내부적인 어떤 그 데이터 클린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화 작업을 거쳐가지고 CET1 비율이 잘 관리가 됐습니다. 제가 CPP 올린 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작년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매크로 변동에 따라 가지고 많은 변동치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버퍼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13.1%라고 해서 CPP를 올렸는데요. 이 숫자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라고 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도 하면서 올해 향후의 어떤 변동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13.1%는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기업 대출이나 연체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건전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경계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올해 재무 계획을 세운 범위 안에서 지금 추세대로 갔을 때도 아직은 경영계획 범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희 신한금융그룹이 건전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올해 경영관리의 가장 최우선 과제가 건전성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타이트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산 성장 향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까 발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필요한 곳에 자금 공급을 열심히 하면서도 충분히 CET1 잘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서룡진 위원입니다. 서룡진 위원님 질문 부탁합니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제주은행 요번에 그 저희 더존비전이랑 협업하시는 부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원래 이제 제사 인터넷 뱅크 추진하다가 이걸로 좀 바꾸게 되신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가지고 의사결정을 좀 바꾸게 된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시면 설명 가능하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좀 키우겠다 뭐 이런 목표가 혹시 있으시면 공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그룹 내에서 위치라든가 방향성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질문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은행 ERP 뱅킹 관련 질문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그룹 CSO께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룹 CSO 고석헌 부문장입니다. 제가 IR 한 10번 넘게 해서 드디어 오랜만에 처음으로 답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인전을 준비하다 방향성 바꾼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은행 뱅킹에서 대기업이나 리테일 자산관리는 이미 뭐 경쟁의 레드오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남은 가능성이 있자.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에 대한 판단, 재무제표의 적정성, 신뢰의 문제 때문에 항상 이 중소기업, 특히 비예감 중소기업이나 소호 영역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회사의 실질적인 신용 상태나 이걸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문제이고, 그래서 제사 인전의 인가에 있어서 핵심이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신한은행 중심으로 준비했던 것도 맞습니다. 방향성을 바꾼 배경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인전을 하려면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합니다. 그 경쟁으로 신청을 한 이제 한 4군데 컨소시엄을 보더라도 한 이해관계자가 10여 개 이상의 사가 이해관계자로 참여를 하는데요. 저희는 더존과 확실한 어떤 이 모델에 대한 방향성이 있는데, 이해관계자가 이렇게 많이 참여할 때 이게 여하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인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소 자본금 규모라든가 인력의 규모,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고 상품을 낼 때까지도 기간도 오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 지방은행인 저희 그룹사인 제주은행이 제주도 여건상 활로가 참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제주은행이라는 어떤 지방은행을 좀 살리고 육성을 하려는 경쟁력 제고를 하는 방향, 이런 요소들이 이제 맞물려서 저희가 방향성을 바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인베디드 뱅킹으로 해서 발표한 내용대로 단기 기업 대출 그런 영역의 기업군에 필요한 중장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와 검증이 나면 그런 그 기업에 근무하는 어떤 종업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사업 방향을 넓힐 생각으로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저희 그룹 차원에서 테스트 베드일 수 있고요. 그 단기적으로는 아마 뭐 예상이 다 아시겠지만 뭐 한 1조 5천이나 2조까지 저희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은 이제 고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이런 과정에서 저희의 어떤 의지와 방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주주가치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이번 결정과 앞으로의 추진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대신증권의 박혜진 위원님입니다. 박혜진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카드 쪽 질문 한 가지 있는데요. 장표에서도 보여주셨지만 연체율 악화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상매각 조건이 좋지 않아서 은행은 조절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카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카드 쪽 대선 비용 전망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카드 실적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대기 부탁드릴게요. 네, 이 부분은 카드 CFO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네, 카드 CFO 박예창입니다. 그 연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 자영업자인데요. 자영업자가 지금 살아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작년 그 3분기부터 이제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좀 나아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탄핵 이슈가 발생하면서 연체율이 좀 상승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이제 탄핵 이슈도 좀 정리가 되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또 자영업자나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이 좀 활발하게 일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이제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4월부터 기존 콜센터 외에 직접 회수하는 조직을 좀 세팅해서 연체 회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시점을 예단하기는 힘들지만은 한 3분기 지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 실적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지금 뭐 제일 그 손익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조달 코스트하고 대손 비용인데요. 조달 코스트도 저희가 이제 평균 조달 코스트가 지금 한 3.4로 이제 거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평균 조달 코스트가 떨어지면서 조달 비용은 저희 손익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연말 정도 갈수록 이제 이전 수준의 수익률을 점점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고 계신 분이 없는데요. 오늘 여러 금융그룹의 그 실적 발표 행사가 몰려 있는 관계로 지금 질문들이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이상 저희 실적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신지 좀 대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신한금융그룹의 2025년도 1분기 경영 실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신한파이낸셜그룹 IR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